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제 인사하세요, 직접.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과 기술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하는 디지털 경제학자 김성윤입니다. 저는 교수님 책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몰랐던 걸 배우는 너무 신선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됐는데, 저는 전작보다 이번 책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작은 어떻게 보면 제 관심사에서도 약간 모든 관심사를 충족시킨 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현상에 대해서 또 깊이감 있게 여러 사례들과 친숙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 책은 정말 냉동인간도 얘기했다가 비트코인도 얘기했다가 AI도 얘기했다가 이러니까 뭐 진짜 너무나도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아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 책 중에 정말 좋아하는 책이 네.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그 책 정말 제가 두고두고 한 번씩 들춰보거든요. 들춰보고. 뭐 많은 분들이 탈무드 아니면 그 책을 보죠. 네, 뭐 예. 두고두고 들춰보면서. 탈모. 네, 그래서 그 책 보면은 사실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세요. 아유, 왜 이러세요? 뭐냐면 이제 기술만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공학도들이 조금 이제 이 시야가 좁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요즘 시대는 좀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교수님의 지혜를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시간 정말 기대됐는데요. 오늘 시간 딱 그래서 뭘 달아주실까 하고 딱 주제를 봤더니 더 기대가 됐습니다. 성인물 산업에 대해서. 야, 아직 제 코너가 그 정규 코너가 아직 안 됐잖아요. 심사 중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것 좀 때문에 자극적인 거를 구글에서 이제 차단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은 좀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거 진짜 제가 궁금했던 게, 저도 이제 VOD 서비스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을 이제 깔아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 VR로 이제 VOD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앱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VR 컨텐츠들이 뭔가 보면 대부분 이 야동 이런 거예요. 야동 언급해도 되나요? 뭐 어때요? 그래서, 뭐 우리 다 성인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친구 누나 뭐 이런 거라든가 젊은 새 엄마 뭐 이런 거. 왜 대부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언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자극적인가요? 그런가 잘 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걸 이제 VR로 만든다라는 거에 이제 놀라웠었고,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CES 자주 모니터 하시고 가보신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가보면 의외로 VR뿐만 아니라 로봇 기술이 가장 먼저 접목되는 게 성인 시장이잖아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얼마 전에 넷플릭스 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네. 성인물이라는 네. 이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어. 근데 신동엽 씨랑 그거? 성시경 씨가 진행을 뭔지 알죠. 그래서 뭐지? 이분들이 성인물을 찍으셨나? 봤더니 성인물 산업에 대해서 조망하는 시리즈예요. 아주 품격 있는 네. 서비스였는데, 이제 이 코너에서 뭐 실제로 뭐 성인 이 산업에 대해서 탐방도 하고, 뭐 또 여러 컨퍼런스나 혹은 또 이런 전시회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이제 한 대만 편이었나? 일본 편 대만 편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성인물 관련된 컨텐츠 현장에 가보고, 뭐 실제로 이런 전시회에 가서 이걸 또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이런 컨텐츠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나 깜짝 놀라면서 봤어요. 너무나 이게 고차원인 거예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게 VR을 뒤집어 쓰고, 예. 이게 성인 컨텐츠가 음.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럼 질문을 한번 네네. 드려볼게요. 이 VR 그 어떤 기기를 쓰고 나면 시각적으로는 진짜 실사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이제 유사한 정도까지 보여지는 겁니까? 120%라고. 120이요? 네네. 더 정확하다고요? 네. 오히려 그 해상도가 예.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그 4K 영상을 보면 네.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실제 같다라기보다는 네. 정말 이 영상 자체는 전혀 실제 못 미치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게 또 입체적으로 네. 또 이런 예를 들면은 뭐 상대방 남성이면 여성일 수도 있고 뭐 동성일 수도 있고요. 네네. 뭐 그런 이제 실제 상대방의 모습이 너무나 실제 같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이 VR을 끼고 체험하는 게 너무 실감나는 거죠. 근데 그곳에 실제 이제 체험해보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네.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그다음 또 궁금한 게 네. 시각적으로는 거의 120%다라고 말할 정도로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감각을 느낀다는 게 시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각이나 촉각도 요즘은 접목시킬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걸 이제 4D라고 하죠. 4D요. 네. 사실 한 5, 6년 전이었나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영화 업계에서 4D 극장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 예, 알아요. 처음 해보셨어요? 뭐 흔들리고 막 맞아요, 올라오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 요즘 좀 사라졌어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멀미 난다 이런 그 생물학적 반응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제공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보가 안 돼가지고 조금 시들해졌긴 했지만 네.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 4D는 뭐냐면 결국 3D라고 하는 입체, 그러니까 평면, 그 다음에 이 가로 세로에 그 다음에 이걸 또 그 높이까지 부여하고 예. 거기다가 하나 더 감각을 주는 거예요. 뭐예요? 후각이라든지 후각. 뭐 움직임이라든지 네. 촉각이라든지 네. 그걸 이제 4D라고 이제 총칭해서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기술들도 이미 지금 VR 영역에서는 시도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조금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제가 이로 관련된 또 이런 사례들이나 연구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예. 일본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대요. 어떤 거예요? 이제 3D 이런 그 뭐 VR이든 3D 기기를 끼고 예. 뭐 극장에 가잖아요. 예. 그럼 뭐 체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있는 성인 배우 이제 내 실제로 가상 배우죠. 예. 막 이렇게 뭔가 동작을 하면은 앞에서 슥 손으로 싹 훑어준다. 그 딱 그 장면에. 예. 그러면은 물론 그 앞에 사람은 이 안에 나오는 배우와 동일 인물은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걸 체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죠. 아. VR을 끼고 있으니까. 그 실제로 이게 지금 이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성인 뭐 방이라고 해야 샵 되나요? 같은 샵 데가 같은 데가 있군요. 존재하고요. 이게 결국 뭐 4D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진짜 일본은 하여튼 독특한 거 생각 네. 잘해내요. 근데 이 시장 규모가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뭐 미국의 전문 이 VR 성인물, VR 포르노 시장 규모를 매년 발표하는 네. 파이퍼 제프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VR 성인물 시장만 네. 1조 2천억 원 정도. 1조 2천억 원이요? 네. 벌써? 네. 근데 아마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일본과 대만이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만큼 일본, 대만이 성인물에 대한 상당한 또 이 깨어있는 이런 수요가 있고 네. 산업 자체도 상당히 생태계가 확보되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건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뭐 꼭 뭐라고 할 근데 건 재밌는 거 애매하고요. 하나 네. 말씀드리면은 이 방금 VR 가지고만 설명드렸잖아요. 예. AR은 어떨까요? AR이요? 증강현실. 아니 그거는 실제 어딘가 실사에다가 뭘 다시 투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투영해요? 그러니까 AR은 주로 글라스 형태잖아요. 예. 이걸 딱 끼고 네. 예를 들면 앞에 그러면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신체를 좀 더 부각시켜 보여준다든지 아. 아니면은 앞에 이제 MR이라고 있습니다. 예. MR 믹스 알죠. 리얼리티에서 예.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데 AR과 VR을 섞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MR 컨셉이죠. 예. 그러면 그걸 섞는다라고 하면은 이 VR 기능으로 가상의 모델을 앞에다가 딱 등장시키고 AR 기능으로 내 신체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상상이 되시죠? 네, 뭔지 이해했습니다. 그럼 내 신체를 확인하면서 앞에 VR 속에 가상의 모델, 이 배우를 접하고 있다. 그럼 정말 이건 실감이 나와 그 어떤 상호작용이 인터랙티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어떻게 경우까지. 보면 내 집에 내 안방 거실에 그 가상의 모델이 있는데 마치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신체 반응도 다 볼 수 네. 있고 스스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본과 대만 대만에서. 시장 위주로 이런 컨텐츠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네. 뭐 완성도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제 궁극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기술이라는 건 뭐 그래도 뭐 가치 중립적인 면이 많은 것인데 그 공교롭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추세가 원래 자연스러운 겁니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AR도 VR도 MR도 지금 성인 어떤 시장과 결부되고 있고 또 로봇도 요즘 그렇잖아요. 이게 뭐 산업적으로 바람직한 겁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 항상 긍정적이고 정말 우리가 발전지향적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성인 산업이라고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악용될 때가 문제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또 나쁜 거라고 보면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해소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름의 저는 아무 대답 안 했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좀 어렵네요. 네, 저는 아, 먼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이 전문가실 줄 알고 제가 좀 자문을 좀 구하려고 나왔는데 예. 이렇게 자꾸 저한테 대답을 강요하시는 계속 말씀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성인 시장은 괜찮다라고 얘기하셨던. 네네. 그래서 이게 결국 뭐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인간의 욕망을 해소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엑스트로피 기술 철학을 담은 것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VR, AR, 뭐 메타버스
이런 가상 세계의 기술들이 아직까지 완성도가 좀 떨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도 좀 떨어지고 우리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네. 실제 우리 주변에 지금 아직까지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죠. 예. 그런데 이런 그 욕망을 해소하는 성인물 산업에는 이미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것이 좀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그 뭐 가려운 곳 그리고 좀 이 불편한 현실 네.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네.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요. 이 예를 들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좀 약하거나 취약한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훨씬 더 수월해졌고 그리고 그 성인물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욕구를 채우거나 욕구를 실현하는 그 방법도 훨씬 더 강도가 높아졌었던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이제는 이런 첨단 기술이 성인물 시장에 접목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사회 현상으로만 모니터하고 연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기술은 먼저 발달하고 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그 다음 생기고 그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 다음에 에티켓 그건 맨 나중에 형성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질 것이니 뭐 우리가 좀 숨길 거 없이 부끄러워할 거 없이 먼저 확 들이내놓고 조만간 이거 도래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미리부터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정확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이제 딥페이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은 기술의 음지의 활용이거든요. 근데 딥페이크 기술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게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네. 이걸 뭐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다만 이름이 좀 이상하게 지어졌어요. 이 이름이 지어진 유래도 있는데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미국 레딧이라는 플랫폼 있잖아요. 예, 알죠. 뭐 이렇게 커뮤니티. 예. 거기에 이제 한 개발자가 그 영상을 이제 가공하고 합성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예.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뭐 연예인 얼굴 따와다가 내 얼굴과 합성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2018년이었어요. 예. 그 완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오. 그래서 밑에 댓글에 아, 내 얼굴 합성했어요. 내 얼굴 탐 크루즈랑 합성했어요. 막 댓글이 실리니까 예. 그게 조회수가 뭐 수십만 수백만 오. 올라가가지고 거의 뭐라 그러지 이제 그 별표 쳐진 예. 그 글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막 이슈가 되고 여기저기 또 막 공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제 되게 대중화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 개발자 이 올린 아이디가 그 사람이 딥페이크 아이디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름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용어 자체는 대중화된 용어가 아니었는데 자기 아이디가 딥페이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딥페이크라고 예. 딥은 딥러닝에서 나온 용어인데 네. 페이크잖아요. 가짜.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이에요. 근데 기술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의 용도가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VR 성인물 산업도 그렇지만 딥페이크도 이게 좀 짓궂은 용도 혹은 아예 짓궂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법적인 거를 넘어서는 어떤 성착취, 네. 범죄 이런 것에 활용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VR 산업도 VR 성인물 산업도 오늘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사실 옆 나라 일본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성인물 산업이 되게 성숙화되어 있잖아요. 예. 아마 이 일본은 뭐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은 아주 법 제도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이 성인물 제공자는 어떤 룰을 따라야 되고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고 또 배포자는 어떤 책임을 가져 권한을 가질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을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VR, 뭐 AI 이렇게 요즘 이제 최첨단의 과학 기술과 접목되고 있는 2020년대 새로운 현상, 어떻게 보면 신종 비즈니스, 신종 범죄가 될 수도 있죠. 예. 이것에 대한 법 제도적인 정비가 너무나 필요하고 이걸 양지로 끌어올려야지만은 이거를 이제 더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성인물 시장과 이런 기술들이 접목된 것을 무조건 저도 나쁘게만 보기는 애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들 중에서는 이 성과 관련된 특수한 업에 종사하시는 그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정말
확인해주는 통계들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사망하시는 건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건 무슨 소리냐?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어떤 여성들에게 그런 조금 뭐랄까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연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왜 활동하십니까? 터부시 여길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른 쪽에서 그냥 다른 직업을 갖게 유도하는 게 아직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라면 그러면 그 시장을 붕괴시키면 그런 직업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 일을 종사하지 않게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또 조치를 취할 수도 있냐 하면 단속해서 왜 성매매 여성으로 활동하십니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수요 쪽. 욕구가 있는 건 분명히 있으니 근데 그 욕구를 실제 실존 사람을 대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렇죠. VR이나 AR이나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관리 감독되어 있는 이건 이제 영상물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긴 하네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풀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그런 우리 사회에서 아직 수용되지 않는 그런 범죄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이니까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또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풍선 효과라 그러죠. 이쪽 네. 누르면 이쪽 튀어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그 욕망의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에 해당되는 거라면은 이게 과학기술로 이것들이 이제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 질서,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뭔가 무질서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학기술로 그 무질서를 바로 잡아준다.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제목 엑스트로피잖아요. 네. 이게 엔트로피 반대말이에요. 무질서의 반대. 질서를 잡는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정말 항상 각인을 시켜서 네. 과학기술을 질서를 바로잡는 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교수님 오늘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좀 던져보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로봇 기술도 상당 수준으로 점점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재생이라든가 인공 피부 생성 기술도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AI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고, 그 언어 모델을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접목시키다 보면 휴머노이드, 완벽히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 교수님을 예를 들면 어느 마트에 가면 전자마트 막 같은 데 가면 파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누구로 할까요? 전지현 뭐 엑스필이라든가 김태희 뭐 2.0이라든가 네. 이렇게 해서 로봇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가사 도우미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말동무도 해주고요. 마치 내 여자친구와 똑같은 모든 기능을 다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도우미 같은 청소 로봇 기능도 있고, 그리고 뭐 식사도 제공해주고, 뭐 한식 요리사 자격증에 준하는 요리 실력도 갖추고 있다. 이걸 딱 팔아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것들 참 뭐 다 잘 들어주고, 그랬을 때도 진짜 사람 여자친구 아니면 사람 아내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늙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 늘 나에게 친절한 그 로봇 휴머노이드 인간을 선택하시겠어요? 아, 정말 어렵네요. 네. 그게 근데 제가 이제 어렵다고 딱 이제 질문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저 기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예. 이게 가능할 거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죠. 이게 정말 그냥 뭐 사실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에이 뭐 그런 세상 오면 나 로봇 선택하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수년 내에 10년도 아니고 수년 네. 내에 가능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습니다. 예. 다만 제가 이제 AI 분야 연구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인간의 역할이 남을 것 같아요 했을 때 감정을 다루는 노동은 남을 겁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과 결부시켜 보면은 로봇이 아무리 우리의 그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을 읽는다라고 해도 네. 정말 감성 터치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인간의 그 어떤 따뜻함이 그립지 않을까. 로봇을 백화점 가서 아까 근데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될 김태희 씨나 전지현 씨 허락 받았어요? 아, 그렇네요. 그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네. 하시면. 예. 그러면 딱지 빨간 네. 딱지입니다. 김태현 그다음에 박정호로 하시죠. 박정호
아무도 안 삽니다. 팬분들 안 계세요? 아니, 일부 누가 삽니까? 두세 명 정도 계실 수 있으니 박정호 로봇이 나왔다. 사실 네. 겁니까? 네. 여성분들께 물어봤을 때 네. 박정호 로봇 해가지고 툭 치면은 내가 모르는 거 답해주는 또 이런 지식인으로서 그런 활용하시겠다. 용도는 또 도움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 진짜 가능한 게 네. 테슬라가 로봇데이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이었는데요. 앞으로의 로봇은 그리고 자동차 소형차 한 대 값으로 로봇 껍데기를 사가지고 이 두뇌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 AI를 탑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용도를 달리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럼 내가 어떤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서 이 로봇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뭐 이런 뭘 물건을 짚고 뭘 이렇게 때리고 네. 뭐 이런 이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 됐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소통과 어떤 용도를 여기 주입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네. 우리가 이것도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세계관, 뭐 철학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사실 우리 김상윤 교수님과 이런 코너를 정례적으로 만들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술은 먼저 발달하고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제도는 늦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제도마저도 이해해서 그 제도 바깥에 있는 에티켓이 형성되는 건 제일 나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머지않아 예전에는 우리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휴대폰 다 쓸 줄, 휴대폰 없으면 안 될 줄 몰랐잖아요. 이 다음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 새로운 수요는 이제 집집마다 로봇 하나 들여 놓으셔야죠. 이거 고실 아버님 겁니다. 댁에 로봇 하나 놔드리겠네. 그래야죠, 진짜. 그런 소리 나올 때가 곧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해보고 학습해보면서 그런 세상이 왔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걸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다양한 정치권의 리더십들 또는 사회 리더십들의 그런 판단에 우리는 어떻게 투표를 하고 우리 스스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트로피라는 책이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또 좋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정확하게 다 하셔서 속이 시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